챗GPT가 드라마도 썼었어요. 이게 작년에 11월 30일에 처음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12월 1일, 2일 이렇게 며칠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별의별 걸 다 시켜본 거예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시트콤 드라마 대본을 얘가 쓰니까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얘가 창작도 가능하네? 이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 교류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나와요.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알파고 때도 이 난리지 않았나? 근데 알파고는 흘러갔잖아요. 그 뭔가가 알파고 때문에 세상이 뒤집힐 것 같고 일자리가 다 바뀔 것 같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이벤트였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건 이벤트였죠. 그래서 알파고를 보고 야 대단하다. 나도 한번 써봐야지라고 했을 때 알파고를 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기사로만 접하는 거지. 그쵸,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누가 조작해도 사실은 정말 이벤트였고요. 근데 이 챗GPT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가가지고 영상 잠깐 멈추고 이렇게 바로 틀어도 내가 접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니까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당신은 이벤트였고 이번엔 프로덕트 형태로 이미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중들이 직접 써볼 수 있었다. 그 써보고서 바로 SNS에 공유하고 이러니까 영화로 치면 입소문으로 흥행한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알파고는 이벤트, 그 배우가 와가지고 헐리우드 배우가 와서 내한해가지고 야 나 왔어, 내 영화 좀 봐줘.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중들이 입소문으로 흥행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대중들도 깜짝 놀라면서 1000만, 2000만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넣으면은 바로 나오니까 사실 금방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나름 정말 총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뭔지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현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래 전망.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사람들이 문제점은 없는 거야 이렇게 찾기 마련이죠. 문제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력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챗GPT의 그 최초의 전망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작년 11월 30일이니까 12월, 1월, 2월 해봤자 3,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완전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눈을 번쩍 뜬 분야들이 몇 개 있죠. 일단 가장 가시적으로는요. 미디어, 신문, 기자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기사들 가운데 이런 게 많아요. 기사를 쓰게 시켜봤더니 실제로 보통 한 2, 3년 차 기자 정도 되는 그런 짬밥이 나오더라 얘한테.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신입보단 잘한다 라는 기사가 많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사를 챗GPT가 쓴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버즈피드라는 뉴미디어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요 코너는 챗GPT한테 맡기겠다라고 아예 그 오피셜하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재밌는 건 그렇게 선언을 하자마자 그쪽의 노조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좀 했지만 대중들에서는 오히려 각광을 받아서요. 주식이 1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사 쪽이 좀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근데 이게 미래까지 가면 이게 갑자기 훅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유튜브와 방송국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시아경제 기자인가가 기사 대결을 했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쓰고 챗GPT가 쓸게 해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10년차 정도 기자거든요. 근데 한 2-3시간 걸린 거죠. 이 기자가 쓸 때는. 챗GPT는 2-30분 만에 나온 겁니다. 아니 왜 2-30분이나 걸리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넣으면 나오는데 검증하는 시간까지. 나온 거를 검증해서 맞는지까지 해가지고 둘 다 기사로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10년차 기자랑 지금 대결해서 거의 한 5-6배 이상의 효율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기자에 비해서는 거의 뭐 5배, 10배 정도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그렇죠. 내가 만약 기자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쓰는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팩트 체크만 해도 되는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증권, 증시라든가 스포츠, 날씨 같은 경우 그런 기사들은 얘한테 맡기고 어떤 주장이나 가치가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쓰고 하면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사의 양이 평소보다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전망하냐 하면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막 누구의 아침 편지 해가지고 아침에 이메일 보내가지고 1인 미디어처럼 그런 분들이 자기가 쓰는 거에 이렇게 기사들을 붙이면 1인 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인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다만 종합신문사랑 해서 이게 차이가 있으려면 전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 비건 전문 신문 아니면 레고 전문 신문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그냥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걷다가 챗GPT로 그 기사를 좀 풍부하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유튜브 초창기 때 먹방, 여행 하는 식으로 딱 전문해가지고 1인 방송국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방송국들은 하고 무시하다가 지금 완전 좀 반대로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문과 이제 1인 미디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미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쪽 미디어 쪽으로 예를 들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책이나 출판도 당연하고요. 근데 이건 결이 비슷하니까 좀 다르게 교육 쪽을 얘기해 보면 제가 어제도 그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강연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GPT한테 직접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가격 결정의 원리를 설명해줘.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 가격 너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얘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극장을 비유해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극장 예를 들어서 해요. 근데 거기다가 잠깐만 그러면 가격 결정의 원리를 하는데 컴퓨터 공학에 관심 있는 애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컴퓨터에 빗대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만들어줘요. 지금 교육의 문제는요. 한 반에 20-30명을 한 곳에 때려 박아놓고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가령 미분을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 30명이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수준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10명. 그 10명한테는 너무 어렵고 10명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얘기를 해도 알아먹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챗GPT한테 이 사람 수준에 딱 맞게 교육 시나리오를 써줘 라고 하면 써줄 수 있단 말이죠. 게다가 얘가 학습이 되고 기억이 생긴다면 얘한테 맞춤화된다면 이 친구는 이렇지 라고 하면서 정말 딱딱딱 맞는 얘가 좋아하는 얘가 레고를 좋아하면 레고를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도 그렇게 딱 맞춤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형식 있죠. 학교에 이런 형식을 맞춤이라는 걸로 이렇게 타파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교육의 내용은요. 분과학문 위주잖아요. 그 대학으로 가면 무슨 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사회로 나오면 오히려 통합하고 통섭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개발자도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개발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럼 결국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려면 돌연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를 활용하면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심리학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같이 해줘. 그런 식으로 이 커리큘럼을 짜면요. 이 사람만을 위한 전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맞춤을 할 수 있다는 이거는 지금 학교가 가지는 학교 시스템, 그 다음에 분과학문이라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좀 다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기존의 학교가 계속 가지고 있던 200-300년 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챗GPT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AI 휴먼한테 넣고요. 그럼 AI 휴먼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가능한 기술이에요. 공짜로도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르쳐주면 학생이 그걸 듣고 나한테 딱 맞는 내 수준에 맞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교육이 지금의 학교란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챗GPT 영어 회화하기 하면은 이미 그것을 해가지고 사례를 들어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랑 연결하는 거예요. 얘랑 연결하고 말하고 듣고 그러니까 스피커랑 마이크를 연결한 다음에 그런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깐 다음에 그리고 얘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면
지금부터 영화관에 갔다고 치고 네가 그 표를 파는 사람 내가 손님이야. 우리 한마디씩 회화 연습을 해보자라고 하면 역할극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그걸 좀 더 하기 편하게 서비스를 해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도 그냥 간단한 연결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래 우리가 자소서 쓸 때 스타 기법에 맞춰 써라. 시츄에이션, 뭐 태스크, 액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스타 기법이라는 게 되게 잘 알죠. 그 미국에서 나온 애라. 네, 미국 애라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걸 겪었고 이 회사에선 이런 직무를 뽑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자소서 써줘 하면 자기가 쓰는 것보다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책에서 자소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6개월이나 1년은 걸리겠지 생각하고 미래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챗GPT로 써? 괜찮아? 라고 얘기를 아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자소서 내용 잘 안 보고 그 지사 보고 뽑거든요. 보통 시험 보고. 근데 다른 데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학생들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썼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안 쓰는 것보단 낫거든요. 자소서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10개 지원할 거 2-3개 지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소서만 쓰는 거지 다른 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소서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쓸 곳이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넣어서 안 되면 말고 그리고 그렇게 살짝 하면은 무슨 그 판별하는 프로그램도 안 걸린대요. 그리고 그대로 내면은 이게 표절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가져온 게 표절일 수는 없는데 그대로 내면 남이 써준 거라고 해서 이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만 바꿔도 이거는 첨삭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형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이걸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에서는 과연 이 자소서에 비중을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 학기는 당연히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다음 그 가을 학기 이 정도만 돼도요 기업에서는 자소서 됐고 그냥 일단 스펙이나 이런 거 봐서 전공이 맞는지 체크하고 시험 보러 오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소서라는 면접이 더 중요해지거나. 네, 면접이 훨씬 중요해지고요. 필기 시험으로 좀 사람들 많이 뽑고 하는 식으로 좀 자소서라는 비중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그나마 좀 남아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기사를 아까 챗GPT가 썼는데 그대로 내보내도 되면요. 그냥 실시간으로 하자마자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30분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온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일자리가 AI한테 대체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가 AI를 잘 활용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된다 라는 거죠. 10명의 기자가 필요한 것을 3명이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3명의 역할은 신문 기사를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나온 기사, 그 챗GPT가 쓴 기사들을 검증하는 역할. 그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체크하고 혐오 발언 없는지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3명이 10명분의 1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일만 하면. 대신 임금을 한 1.5배나 2배를 주면 한 5명분의 임금을 3명이 나눠 갖고 그러면 회사적으로 보면 10명한테 들어갈 임금이 5명한테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재편이 되면서 말씀하신 챗GPT의 맹점 때문에 그나마 사람의 역할이 딱 살아남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산업혁명은 사실은 블루칼라들의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을 다 기계로 바꾸고 관리자 몇 명만 놔뒀잖아요. 그거를 화이트 칼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직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서 그거는 그래도 사람이 다 했었는데 그거를 싹 이렇게 기계하고 또 관리직 기획하는 사람 몇 명만 남겨놓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없어질 일자리는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챗GPT가 대신해서 효율적으로 바뀌는 일자리가 많은 거죠. 근데 다만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죠. 법조인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서는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래요. 대체될 수 있. 네, 왜냐하면 그 한국과 미국은 법 체계가 다르잖아요. 한국은 성문법 체계로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게 있는데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불문법 체계잖아요. 수많은 사례 가운데 지금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몇 개 찾아서 정리한 다음에 이러고 그 뭐 조지 대 맥도날드 사건은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가장 비슷한 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러면 수많은 사례 가운데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재배치해서 하는 거가 챗GPT가 하는 일이거든요.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딱 그 일을 챗GPT의 특기거든요, 이게. 근데 미국 변호사도 연봉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로펌들은 언제 바뀌는지, 바뀌긴 바뀔 건데 언제 바뀌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변호사들의 일자리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변호사 역할도 아까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선생님도 그렇게 됐을 때 티칭하는 걸 애들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티칭이 아닌 거죠. 아이들의 매니지먼팅이나 아니면 컨설턴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들도 기획이라든가 이렇게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변호하는 거는 얘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싹 없어진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있죠. 네. 일단 직장인들도요. 지금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한 건 많지 않아요. 뭐 다만 삼성에서는 챗GPT 우리 사업장에 써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다 모두 도입해서 니네 써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개인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도입을 해서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 없이 쓰는 건 그 서류에 덜 중요한 칸을 채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차 사유 정말 아무거나 써도 되는 연차 사유라든가 심지어 그거 많이 쓴대요. 퇴사 이유 그냥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거에는 이미 다 이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메일 보낼 때 좀 그냥 의례적인 메일들 있잖아요. 안부에 가깝고 아니면 거절하는 거 그런 것도 이걸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사례 하나는 미수라는 친구인데 순수미술 쪽이에요. 근데 순수미술은 스스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서 지원을 많이 한대요. 국가의 지원 사업을 많이 넣는데 항상 서류에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하는데 서류 작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1차 서류 작업을.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챗GPT로 1차를 작성해서 냈는데 처음으로 1차가 붙었대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특히 국가에 지원할 때 그 서류 중에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 차별점이 뭐지? 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지 기획 배경, 뭐 시장 현황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로 그냥 바로 채워놓으면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일단 당장 챗GPT가 3.5거든요. 근데 이게 4가 조만간 나온다. 심지어 다음 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그 멀티모달이라고 해서요. 영상이랑 문자 그 사진도 들어간다라고 그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얘기하는데 자 텍스트 해줘. 근데 이런 사진까지 만들어줘 하면 사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데 지금 AI 사진은 그냥 달리라든가 미드저니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한 4개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변환시켜줘 해서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얘랑 접목이 되면 아예 나왔잖아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 강아지를 좀 더 실사화하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키워드에서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장에 뭐 그 AI로 그림 생성하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이걸 지금 얘랑 같이 챗GPT랑 접목해 버리면 정말 내가 말로 설명하는 그림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영상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다들 뭐 짐작이 그렇다라는 거지만 아마 이번 연도 가기 전까지는 영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GPT의 T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서 이게 AI 기술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트랜스포머 도란스가 왜 나와 그러는데 그 AI 기술 이름인데 이 AI 기술을 개발한 게 구글이에요.
그 기술은 구글이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도 구글이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바드 발표하면서 그 헛걸음 해가지고 또 주가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프리트레인드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기술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 자 한번 네 맘대로 떠들어봐라고 했다가 큰일 나죠. 이거 무슨 발언을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한테 걸려서 어떤 훈련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를 파인튜닝이라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하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계속 사용해보고 피드백 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구글이 너무 급하니까 그 시간을 생략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상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먼저 했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서비스를 막 개발하는 게 선빵이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나 충분히 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챗GPT에 너무 지금 확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내면은 얘가 갈 수밖에 없어요. 선빵 때린 애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얘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딸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기가 막히게 수성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워드가 장악하지 못한 그 거의 유일한 시장이 한국의 아래아 한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나라도 별로 없다 그러죠. 네이버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수성은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그 네이버나 한글은 완전 내수라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나가도 네이버로 검색하는 친구는 못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이 구글이스턴이라고 해서 구글 끝장났다라고 해서 모처럼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IT계 판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 그렇다면 한국이 이 정도 국력이 되고 경제력이 된다면 세계 글로벌에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뒤지긴 뒤졌어요. 뒤졌지만 그런데 그래도 한국 애들만 끌어들여서 여기서 만족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뒤졌지만 뭐 다른 데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보다 아주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처음부터 우린 글로벌하게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 특화된 한국 서비스를 낼 생각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영어나 이런 거 하고 좋은데 다만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잘 번역해서 트랜스레이트를 되게 편하게 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약간 저한테는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한국어만큼 우리가 잡겠다 이러면서 나오니까 또 내수 시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잘 모르시는 아마 챗GPT로 검색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책을 검색할 때 이런 책을 찾아하면 딱 나와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TV를 사고 싶어, TV 20개 추천해줘 하면 20개를 추천해준단 말이죠. 이 중에 80인치 이상만 남겨. 그러면 촥. 그리고 이 중에 가성비 좋은 거 이 5개만 추천해. 그러면 가성비 좋은 거 5개. 그럼 이 중에서 그러면 2022년 이후에 나온 것만 추천해. 이런 식으로. 자, 이 중에 그러면 2개가 남았다. 그럼 2개 중에 고른다든가 아니면은 이왕이면 한국 거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더 이상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를 열 일이 없어요. 같은 칸 안에서 계속 그냥 좀 더 해가지고 축축축 줄여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수렴형 검색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검색은 TV 추천 그럼 쫙 좋은 건지 아니고 다 들어가 봐야 됐죠. 들어가 본다니까 그게 클릭해가지고 새로운 창들이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실 기존의 그 포털들이 창이 많이 열릴수록 배너 붙일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검색들이 바로 광고 시장에 너무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존의 포털들이 한 번의 결과를 나오는 걸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클릭해서 원하는 정보에 다다르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클릭량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3-4번 정도 클릭하면 나올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쫙 하고 가짜 정보 섞여 있고 그런데도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광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챗GPT는 이렇게 되면 광고가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광고 수익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광고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TV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마케터들의 상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마케터들은 TV를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있고 광고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 그 도서에도 AD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AD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AD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거기보다 이제 그 대행사들 있잖아요. 디지털 마케팅한 대행사들이 이거 그게 없어지면 이들은 당장이 없어지니까 포탈들은 그냥 이 챗GPT를 통해서 다르게 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술들이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대행해 주던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지? 이런 좀 패닉에 빠질 수 있죠. 가능은 한데 이제 그 회사들이 그렇게 사용자들이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열어놓지는 않겠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광고 정도면 애교지만 뭐 히틀러를 찬양하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얘를 학습시켰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회사에서 채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많이 바뀌죠. 진짜 많이 바뀌는 게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얘는 언어 모델이라면서 아니 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어 모델이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언어를 얘가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 파이썬 이런 게 결국 인간이 생각을 얘네들의 언어는 1000 그 기계어잖아요. 그 중간 단계 언어를 만들어서 알아먹기 쉽게 만든 거라서 말하자면 이게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지금은 뭐 여기서 여기를 그 뭐 크롤링하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그럼 싹 만들어줘요. 그러면 또 그 말씀하신 대로 한 2-3년 차 개발자 정도 신입보다는 잘하는 그런 정도의 그 코딩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파이썬이나 C++는 사람이 알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검증할 필요 없이 잘 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기계어로 바로 때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단계 개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2-3년 차 개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좀 그 노가다 개발이 있어요. 노가다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짜야 되는 거. 그건 얘들한테 시키고 그걸 가지고 머리 쓰는 거는 10년 차 개발자들이 그걸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신문 기자랑 똑같이 10명 중에 개발자 3명 남고 이 나머지 7명 없어지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거보다 더 가면 저는 사실은 그래서 개발자가 그러면 다 없어지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개발자가 탄생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어로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말하자면 내가 자연어로 이거 크롤링 해줘 아니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하면 얘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잖아요. 이 단계를 없애고 바로 넣어버리면 자 이런 걸 이렇게 해줘 하면 바로 여기서 실행이 되죠. 그러면 게임 개발을 내가 말로 하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초록색으로 칠해주고 타격감을 좀 더 쩔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가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문과 친구들 인문학 배워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은데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지고 내가 게임을 만들어 보겠어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내가 말로 설명하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게임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 개발자의 죽음이 아니라 개발자의 너무나 많은 탄생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바로 전에 예가 하나 있었는데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미대에서 홍대 같은 경우에 실기시험을 없앤 과도 있거든요. 그 그림 잘 그리는 게 미술의 제일 조건이 아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계가 하면 산업 디자인 이런 거는 그림 솜씨보단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와 PT를 가지고 사람들을 뽑는 걸로 바뀌었었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이거랑 똑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글쓰기 도구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는 도구가 포토샵인 것처럼 글쓰기 도구. 이 도구를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뭐
글쓰기 실력이 좋고 기교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